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유명한 가수는 많았고 사랑받은 목소리 또한 셀 수 없이 존재해왔지만 패티김은 그들과는 다른 위치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이었고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기만 해도 과장된 동작이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공연장은 자연스럽게 숨을 죽였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음악이 되곤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패티김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디바로 불렸으며 국제적인 수준의 목소리와 흉내낼 수 없는 기품, 그리고 무대를 완전히 장악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절대적인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오른 인물이라면 인생 또한 부족함 없이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 믿었고 흔들림이나 불안, 삶에 대한 근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패티김의 삶은 완벽해 보였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명성과 위치, 그리고 쉽게 말을 걸 수조차 없는 위험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 찬란한 조명 뒤에서 그녀는 한때 이 모든 것에서 사라지고 싶다고 생각하던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무대가 그녀를 외면해서도 인기가 식어서도 사람들의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삶의 어딘가에서부터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조용히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패티김은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자신을 철저히 통제한 채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한 디바가 왜 이렇게 깊은 고독을 안고 있었는지, 누구보다 존경받던 한 여성이 왜 단 한 번도 자신의 약함을 허락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자존과 당당함의 상징처럼 들리던 그 목소리 안에 왜 시간이 지날수록 이름 붙일 수 없는 슬픔이 스며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패티김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그 출발점은 눈부신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야말로 어쩌면 그녀 인생에 가장 깊은 균열을 남긴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답을 내리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하나의 질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완벽해 보였던 한 디바는 어째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견뎌야 했을까? 그 질문의 끝에서 패티김의 진짜 인생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패티김은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김혜자.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과는 달리 어린 시절의 그녀는 그저 한 집안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집안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유복했고 부모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으며 집안에는 늘 책과 음악이 공존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18살 꾀꼬리라 불릴 만큼 노래를 잘했고 집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노래 한번 불러볼래? 라는 말이 특별한 일이 아니던 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따라 부르다 잠드는 밤이 일상이던 환경 속에서 김혜자의 재능은 아주 이르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오래도록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기울고 해방 이후 시대의 격변 속에서 집안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으며 한때 안정적이던 삶은 서서히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김혜자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고 학교에서는 노래 잘하는 아이로 자연스럽게 알려졌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그녀는 국악을 배우기 시작했고 무대에 서서 소리를 내는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숨쉬는 자리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콩쿠르에서 상을 받을 만큼 실력도 빠르게 자랐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국악에 빠지면 기생이 된다 라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단호했고 그날 이후 그녀는 국악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과 노래를 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가수는
결코 허락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김혜전은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 대신 현실적인 선택을 고민했고, 당시 많은 젊은 여성들이 선망하던 스튜어디스나 아나운서 같은 직업을 떠올렸습니다. 음악은 좋아했지만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고 믿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노래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팝송을 흉내내며 부르던 시간, 국악으로 튀었던 목청, 오페라 아리아를 유행가처럼 따라 부르던 습관은 모두 몸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고, 어느새 그녀의 목소리는 장르를 넘나드는 독특한 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서 국악의 꺾임과 성악의 발성이 묘하게 공존한다고 말했지만, 그 시작은 그저 노래를 포기할 수 없었던 한 소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김혜전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멀리 가게 될지, 또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비쌀지. 다만 이 시기, 그녀의 인생에는 분명한 한 줄의 전제가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노래는 타고났지만 노래를 꿈꾸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순이 훗날 패티김이라는 이름의 중심에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패티김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뎠에 그 세계는 결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그녀는 미 8군 무대와 해외 공연을 오가며 노래했지만 무대 아래에서 마주한 시선은 종종 음악 이전에 출신을 먼저 묻곤 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첫 무대는 오래도록 그녀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키가 작은 일본 가수들 사이에서 무대에 오른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 그리고 노골적인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왔다고? 라는 낮은 목소리가 객석에서 흘러나오던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등을 더 곧게 세우고 가장 높은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작아 보이지 않기 위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를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시작하기 전 숨을 고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절대 고개 숙이지 말 것. 그날 이후 패티김의 자세는 바뀌었고, 허리는 늘 곧게 펴졌으며 시선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도도함이라 불렀고, 때로는 거만하다고 말했지만, 그 모습은 사실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갑옷에 가까웠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얕보이지 않기 위해 그녀는 먼저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일본에서 유행하던 엔카를 부르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한복과 드레스만을 고집한 선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잃지 않기 위한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패티김은 무대 위에서 점점 더 강해 보이는 사람이 되어갔지만, 그만큼 무대 아래에서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쉽게 웃지 않았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으며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질수록 그녀의 내면은 오히려 조용해졌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늘 혼자 서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훗날 누군가 그녀에게 왜 그렇게 차갑게 보였느냐고 묻자 패티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만든 거리, 무너지지 않기 위해 두른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쌓여 패티김이라는 단단한 이미지를 완성했지만, 그 갑옷 안에는 여전히 상처 입은 한 사람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은 패티김에게 너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미 8군 무대를 거쳐 이름이 알려지자 그녀는 어느새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무대에 올랐고,
외국 가수와 나란히 놓아도 손색 없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꽃다발이 쌓였고 대기실 문 밖에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최고였어요. 역시 패티김입니다. 같은 말이 인사처럼 오갔지만 정작 그 말들은 그녀의 마음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환호가 터졌고 조명이 그녀를 비췄지만 막이 내려간 뒤 호텔방으로 돌아오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혼자 앉아 구두를 벗으며 그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성공이 커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누구도 그녀에게 쉽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옆에는 늘 한 발짝 물러선 자리만 남았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긴장은 일상이 되었고 괜찮아요 라는 말은 어느새 습관처럼 입에 붙었습니다. 누군가 컨디션을 묻기라도 하면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대에 서면 다 괜찮아져요.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는 그녀를 더 높이 올려놓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누구보다 박수를 받았고 누구보다 존경받았지만 정작 마음을 내려놓을 곳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디바라 불렀고 그 호칭은 영광이었지만 또 하나의 벽이기도 했습니다. 약해질 수 없는 사람,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사람, 늘 정답이어야 하는 존재. 그렇게 패티김은 성공의 정점에서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은 박수 소리 속에서 더욱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패티김의 삶에 한 사람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만남도 운명적인 첫인상도 아니었고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처음에는 특별하다고 느끼지조차 못했던 인연이었습니다. 색소폰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기록이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음악으로 마음을 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패티김에게 악보 한 장을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설명도 부탁도 아닌 그 한마디에 패티김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 첫 소절을 부르던 순간 그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 멜로디 안에는 과장도 야심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 앉아 음악 이야기를 나누었고 말보다 음표가 먼저 오갔습니다. 기록유는 자신의 감정을 노래로 숨겨두었고 패티김은 그 노래를 부르며 비로소 누군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늘 강해야 했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아야 했던 그녀에게 그의 음악은 처음으로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었습니다. 당신 노래는 왜 이렇게 쓸쓸해요? 라고 묻자 기록유는 잠시 웃다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노래를 못 만들죠.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패티김은 그 안에 담긴 외로움을 알아차렸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공감이 생겨났습니다. 결혼 후 패티김의 삶에는 처음으로 무대 밖에 시간이 생겼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식탁에 앉아 악보를 펼쳐놓고 다음 노래에 대해 이야기했고 패티김은 종종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너무 아파요. 그러면 기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거예요. 그 대화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패티김에게는 그 어떤 박수보다도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이 태어난 날 병원 복도에서 아이를 안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패티김은 조용히
혼잣말처럼 속삭였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의 집이 생긴 것 같아. 그 시절 그녀는 처음으로 디바가 아닌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가는 자신을 상상했고 음악 역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노래들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체온과 숨결이 담겼고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언젠가 올지도 모를 이별의 기운까지도 조심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패티김의 인생에서 가장 인간적인 순간들이었고 훗날 그녀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이 시기의 노래는 다르다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공의 음악이 아니라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살아본 사람의 음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두 사람은 누구도 쉽게 선택하지 않을 길을 택했습니다. 신혼여행지로 향한 곳은 휴양지도 낯선 유럽의 도시도 아닌 전쟁 중이던 베트남이었습니다. 파병된 한국 군인들을 위한 위문 공연이었고 공연단이 정식으로 오가기 어려운 오지로 가야 한다는 말에 주변에서는 만류가 이어졌지만 기록유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노래가 가장 필요한 곳이 거기라면 가야죠. 패티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서 헬리콥터로 다시 트럭으로 갈아타며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던 풍경은 평소 무대에서 보던 세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길, 불안한 침묵, 멀리서 들려오는 포성 소리. 헬리콥터가 착륙하기 전 갑자기 기체가 흔들리자 누군가 소리쳤고 패티김은 무의식적으로 기록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은 상대를 위한 위로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공연장은 무대라고 부르기 민망한 땅바닥이었고 조명도 음향도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먼지투성이 군복 차림으로 둘러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헬멧을 벗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패티김은 그 눈빛들을 보는 순간 노래를 시작하기가 두려워졌다고 훗날 말했습니다. 마이크 없이 부르는 첫 소절이 공기 속으로 흩어질 때 군인들의 표정이 하나둘 바뀌었고 노래가 이어질수록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 역시 노래를 부르다 몇 번이나 숨을 고르며 눈시울을 눌러야 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한 병사가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내일 살아있을지 몰라도 오늘은 고향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는 패티김의 가심에 깊이 박혔고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노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공연은 두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고 생사를 함께 건너온 동반자라는 감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경험은 패티김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삶이 이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 노래로도 지워지지 않는 상실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은 그녀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기록에는 귀국 후에도 그 경험을 음악으로 풀어내려 했고 패티김은 그 노래를 부르며 점점 더 깊은 감정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더욱 단단해진 부부, 더욱 성숙해진 음악이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쌓여갔고 그 피로는 말로 꺼내지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전쟁터에서 울려 퍼진 노래는 많은 사람을 위로했지만 그날 이후 패티김의 내면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의 침묵이 남아있었고 그것은 훗날 아주 중요한 변곡점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소리 없이 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변화는 크지 않아 보였지만 패티김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대 위의 긴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피로를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음악으로 이어졌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를 이해하던 방식 역시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들은 집안의 공기처럼 무겁게 쌓여갔고 그 침묵은 어느 순간부터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패티김은 공연을 마치고 돌아와 무대 의상을 벗은 채 거울 앞에 서 있다가 마치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너무 지친 것 같아. 기록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 조금은 끝내 오지 않았고 버틴다는 말은 점점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갔습니다. 결혼 7년 만에 두 사람은 이혼을 선택했고 그 결정은 준비할 틈도 없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설명은 없었고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 공백을 대신한 것은 소문과 추측, 그리고 일방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묻기보다 결론을 먼저 내렸고 화살은 거의 예외 없이 패티김을 향했습니다. 성공한 여가수가 남편을 버렸다는 이야기, 외국 무대를 오가다 마음이 변했다는 이야기, 심지어 배신이라는 단어까지 아무렇지 않게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어느새 차갑다, 이기적이다 같은 말들이 따라붙기 시작했고 패티김은 하루아침에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의 집요한 질문에도 주변 사람들의 해명하라는 조언에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단 한 문장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답답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오만하다고 말했지만 그 침묵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분장실에서 한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패티김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짧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노래할 수 있으면 됐어요. 그러나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박수와 달리 무대 아래의 삶은 자유낙하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있는 밤이 늘어갔고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디바라 불렀지만 그 이름은 이혼 이후 더 이상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가장 높은 곳에 올랐던 만큼 가장 가파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패티김은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와중에도 끝내 지키고자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말, 결혼의 진짜 이유, 그리고 자신이 감내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오해를 혼자 떠안는 쪽을 택했고 그 선택은 그녀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디바의 자유낙한 멈출 기미 없이 이어졌고 그 추락의 한가운데에서 패티김은 다시 한번 노래를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 대신 노래로, 해명 대신 무대로 상처를 견디는 방법을 택하면서 말입니다. 이혼 이후 패티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당당하게 무대에 올랐고 조명 아래에서는 단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노래를 준비하는 시간은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습니다. 악보를 앞에 두고 한 소절을 부르다 멈추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던 밤들이 이어졌고 그녀는 종종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노래는 그냥 부르면 안 돼. 그 시기 패티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아졌고 호흡은 더 깊어졌으며 감정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오히려 더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상처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그 감정을 그대로 노래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박춘석을 비롯한 작곡가들이 건넨 곡들 속에는 이별과 그리움, 끝내 닿지 못하는 마음 같은 주제들이 반복되었고 패티김은 그 노래들을 마치 자신의 일기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녹음실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아프게 가야 해요. 라고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스태프들은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노래들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조용히 파고들었고 사람들은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요즘 패티김 노래는 바르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고통은 어느새 한 시대의 감정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별과 상실을 대신 울어주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패티김은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으며 노래했지만 그 박수는 더 이상 그녀를 들뜨게 하지 않았고 다만 버티게 해주는 힘으로 남았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예술은 그 상처를 다른 형태로 숨쉬게 만들었고 패티김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그 시기의 노래들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동시에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픔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패티김의 음악은 가장 깊고 단단한 형태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꺼지면 패티김의 삶에는 또 다른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사라진 자리에는 계산서와 약속, 그리고 쉽게 거절하지 못한 관계들이 겹겹이 쌓여갔습니다. 이름값을 믿고 다가온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번만 도와달라고 말했고 패티김은 그 말이 가져올 결과를 끝까지 따져 묻지 못한 채 서명을 남기곤 했습니다. 한때 명동에 넓은 무대를 갖춘 가게를 열었을 때도 사람들은 성공을 확신했지만 현실은 달랐고 사업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보증을 섰던 일들은 하나둘 문제로 돌아왔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은 습관처럼 나왔고 결국 손실은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중년의 몸이 보내는 신호까지 겹쳤습니다. 강인함으로 버텨온 그녀에게 갱년기는 예상보다 거칠게 찾아왔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고 사람들은 또다시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패티김은 그때마다 고개를 들고 노래를 이어갔지만 공연이 끝난 뒤에는 조용히 분장실에 남아 의자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힘들었어요. 스태프의 말에 그녀는 담담히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면 쉬면 돼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밤,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엄마의 길을 닮은 재능을 보며 기뻐하면서도 그 길이 얼마나 버거운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처럼은 못 살 것 같아. 딸의 말에 패티김은 잠시 말을 잃었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밖의 현실은 화려하지 않았고 조명은 그곳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 패티김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삶을 견디는 법을, 그리고 박수가 없을 때에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법을 말입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패티김은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이름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일본에 머물던 어느 날 기로균이 병상에 누워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의 마지막 무대를 함께 해달라는 요청이 조심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패티김은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정리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결국 무대에 서기로 합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예전처럼 말을 아끼는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형식적인 인사 뒤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패티김은 그 침묵이 과거의 모든 시간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무대에서 그녀는
그의 노래만을 불렀고 한 소절 한 소절이 쌓일수록 감정은 더 이상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끝내 그녀는 울음을 삼키지 못했고 관객석 역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 기록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노래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 말은 사과도 변명도 아니었지만 패티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장에서 패티김은 요청받았던 이별의 노래를 끝내 부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곡을 택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지금의 제 마음에 더 가까워요. 세월이 더 흐른 뒤 그녀는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이혼의 이유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상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말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다고. 진실은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패티김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 재회는 화해도 복원도 아니었고 다만 서로의 인생을 조용히 인정하는 마지막 인사였으며 패티김에게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 이별의 완성이었습니다. 패티김이 은퇴를 결심했을 때 사람들은 이유를 쉽게 짐작하려 했습니다. 나이 때문일 것이라 했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몸 상태는 무대에 서기에 충분했고 공연 요청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리허설을 마치고 빈 객석을 바라보던 패티김은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예전처럼 완벽하게 울리지 않는 미세한 흔들림. 관객은 알아채지 못할지도 모를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타협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자 패티김은 곧바로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디바라는 이름은 그런 타협 위에 설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충분히 훌륭하세요. 그녀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패티김에게 무대는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약속의 장소였고 관객에게 최고의 순간만을 남겨야 한다는 원칙은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빛나는 시점에 스스로 막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은퇴 발표 후 마지막 공연을 마치던 날 패티김은 객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 인사는 감사이자 작별이었습니다. 무대를 떠난다는 것은 노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패티김은 조용히 퇴장했고 마지막까지 디바로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은퇴 이후 패티김은 더 이상 무대에 서지 않았고 인터뷰도 줄였으며 스스로를 전면에 내세우는 일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그 질문들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디바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김혜자는 그렇게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오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의 노래를 떠올립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 위로 오래된 음반 속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시간에 닳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지나간 사랑을 기억했고 누군가는 말로 하지 못했던 이별을 대신 울었습니다. 패티김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음악은 그렇게 사람들의 삶 속에 남아 각자의 기억과 만났습니다. 무대는 비어졌고 조명은 꺼졌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완벽을 향한 집요한 기준과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선택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지만 노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다시 불릴 때마다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야만 비로소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목소리는 사라진 뒤에야 영원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